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이 이른바 박병석 중재안의 핵심 내용인 중수청 설치 내용이 통째로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칼을 뽑아가지고 네.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들어갔는데 지금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두 개를 지금 상정을 우선 검찰청법이 상정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27일 오후 5시에 본회의가 개의가 됐는데 어제 12시에 종료가 돼버렸어요. 네. 왜 이렇게 됐죠? 필리버스터를 했으니까 네. 이 강제로 종료를 한 거죠. 종료한 다음에 이번에 살라미 전술을 민주당이 쓰는 겁니다. 아니 전에는 네. 그냥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강제 종료를 한 거죠. 어제 12시로. 끝내고 3일 쉬었다가 또 임시 회의를 열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나머지 법을 또 통과시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당일날 어제 12시에 종료를 강제로 시킨 거라고 봐야죠. 예. 회기를 단축해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회기가 끝나버린 그렇죠. 거예요. 회기가 끝나니까 필리버스터도 끝나는 거죠. 필리버스터 그냥 자동으로 끝나고 그렇죠.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려면은 180석 그렇죠. 180석이 있어야 있어야죠.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정의당 6석이 좀 유동적이거든요. 예. 정의당에서 자기네들도 약자인데 약자인 국민의힘 야당을 필리버스터까지 막는 거 말이 되냐 이런 얘기 했으니까 잘못하면 민주당이 망신당하게 생겼으니까 회기를 어제로 끝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리버스터도 끝내고 그래가지고 쪼개기로 지금 그렇죠. 살라미 전술을 살라미 전술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꼼수에 꼼수, 편법에 편법 계속 술수를 쓰고 있는 거 자승자박이라고 봅니다. 죽는 길로 자꾸 접어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 검찰청법 상정안은 30일에 처리하고 예. 그때 또 형사소송법 처리를 위해서는 또 이제 쪼개기 그렇죠. 회기 임시회를 하루짜리를 열어야 한다. 3일 쉬었다가 또 이제 여는 거죠. 5월 3일 열까. 그렇죠. 근데 5월 3일은 마지막 국무회의고 이제 임기 한 5, 6일 남겨놓은 상태인데 그날 국회 본회의는 대개 10시, 빨라도 10시 아닙니까? 그렇죠. 여는 게 대개는 뭐 10시 연다고 하더라도 오후 2시, 3시 여는데 국무회의가 그렇게 열리나요? 원래는 오전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시 국무회의를 열겠죠. 지금 이 검수완박법이라는 진짜 입법 독재의 총 앞잡이가 누구냐? 문재인이거든요. 네. 문재인이잖아요. 문재인 수해법이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감옥 가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이걸 피하겠어요? 임시 국무회의 열어서 통과시키겠죠. 5월 9일 날까지인데 뭐 그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임시회의 열어서 땅땅땅 나 감옥 안 간다 하는데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가 끝났는데 자기가 또 임시회의 열어서 자기 보호법 방패법을 통과시키기는 조금 얼굴이 너무 그렇지 않나요? 민망하지 않나요? 근데 저 김부겸이 시킬라나? 아닙니다. 뭐 물론 뭐 김부겸 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며칠 전에 JTBC 손석희 인터뷰한 거 보세요. 예, 보통 사람들하고 상식하고는 벗어나잖아요. 이 트루먼 쇼 영화 있잖아요. 가상의 세계에서 있는 거. 완전히 달나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궤변에다가 유체이탈화법에다가 뭐 동문서답. 동문서답에다가 제가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던데요. 그래도 어떻게 물러나는 대통령이 진짜 권력을 쥔 새 차기 대통령을 그렇게 우리 속된 말로 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돼. 청와대 용산 이전하는 거는 마땅치 않다. 근데 왜 청와대를 이전합니까? 제왕적 대통령, 청와대 폐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를 윤석열 당선인이 그거 안 하겠다고 저렇게 나가는데 그걸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야? 여가부 여가부 막무가내로 그렇죠. 이렇게 폐지한다. 또 이야.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중간에 그만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가 정치적인 압력 넣어서 쫓아낸 거잖아요. 추미애라고 박범계 졸개들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원인하고 결과는 자기가 원인 제공해서 나타난 결과를 자기는 모르는 척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남 얘기처럼 하는 거죠. 저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 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부동산만 봐도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문재인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조금뿐이 안 올랐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부동산 편가르기 정책 때문에 임대차 3법이고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나라도 다 오른다. 이런 정신 상태 갖고 그렇게 대통령을 하는지. 또 윤석열 그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 버르장머리 고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또 위험한 발언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우리한테 한 얘기 보십시오. 예? 입에 담지 못할 얘기. 문재인한테도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잘못된 거 버르장머리 고치겠다고 한 게 그렇게 위험한 발언입니까?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으니까 본인도 힘들고 국민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온 나라가 고통스러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긴 그 문재인의 인터뷰 마지막 그 대담한 거 보면은 정말 5월 3일 이 정기 국무회의에서 시간상 처리가 안 되면은 임시 국무회의라도 또 열어서 처리 그렇죠. 충분히 할 사람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지금 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그 수정안이 원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중앙일보가 특종을 했더구만요. 그 수정안을 딱 들여다 보니까 그 중재안이 8개 항 아닙니까? 네, 8개 항. 네. 1항이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이고 그 분리된 수사권이 어디로 가냐. 그동안 이제 가장 비판을 받았던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권을 없애버리고 줄 데가 없는데 없애버리기만 하느냐. 그렇죠. 집은 들어갈 데가 없는데 이사부터 나간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아서 이제 그 5항에다가 한국형 KBI 이른바 중수청을 설치를 하고 그 중수청 설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 특위, 사개 특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구성해 갖고 6개월 논의하고 그 논의가 끝난 뒤 1년 안에 중수청을 발족한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인 5항이 완전히 통째로 증발돼 버렸다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짓입니까? 이 법안의 핵심은 중수청 설치잖아요. 그렇죠. 중수청 설치해서 지금 그러니까 올 지금 통과되면은 9월부터는 공직자, 방위산업, 대형 참사 이거를 이제 선거사범. 그 경찰로 넘어가고 12월 말까지는 선거사범하고 12월 말에 또 경찰로 넘어가고 또 내년 말이라고 했는데 또 부패 경제는 내년 말이라고 했는데 중수청 설치할 때 글로 간다 이거죠. 내년 말에 중수청 설치하는 걸로 해서 모든 기준이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인데 이 법안이 나중에 본회의에 올라갈 때 싹 빠졌어요. 그 아파트 이사를 가는데 무조건 집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갈 데를 안 정해준 거예요. 갈 데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원래는 그나마 이 중수청이 설치가 되면은 설사 뭐 검찰 수사권이 박탈이 되더라도 중수청만 잘 설치해서 거기에 뭐 유능한 검사들 가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그 중수청장도 임명하고 그렇게 되니까 수사 역량 전체가 그렇게 크게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조차가 완전히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중재안이 아니라 원래 황운하 의원이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 이런 것을 또 주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정치의 아주 후진성이고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피의자가 황운하 안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증발해 버린 겁니다. 과거에 황운하가 그랬잖아요. 이번 검수완박법은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 수사권 증발이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수사권 박탈해서 경찰한테 주는 게 아니라 수사권 자체가 증발해서 없어지는 거다. 근데 그
본심이 이게 드러난 거죠. 중수청에다가 준다고 그래놓고 예. 그거를 법안에서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있는 집에서 쫓아내고 갈집을 줘야 되는데 그 갈집을 안 주고 그냥 경찰에 가뜩이나 지금 일에 찌들려서 수사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찰에다가 니네가 알아서 해, 난 몰라. 그러니까 이게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 그 소위에서 통과한 안에는 다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국회 본회의 수정안을 올리면서 그 안을 싹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라고 해갖고 그냥 국민들로부터 또 지지층으로부터 엄청난 몰매를 맞아갖고 정신이 없는 사이에 쓱 그렇죠. 진짜 핵심을 빼버리고 수정안을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거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 감옥 안 보내려니까 별수를 다 쓰는 거죠. 아예 수사를 못하게 막자는 거죠. 중수청이 지금 자기들 안에도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중수청이 설치가 되면은 그 직제상 정부 직제상 법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도 그렇고 어쨌든 이 현재 여권은 한동훈이가 무섭기는 무서운 모양.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다 칼자리 쥐어줬다가는 아주 그냥 뼈도 못 추린다. 그러니까 아예 원천 이거 빼버려야 한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뭐 시간이 남았으니까 뭐 중수청을 다시 넣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뺀 거를 보면은 민주당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수청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중에 중수청 안을 넣더라도 이거 법무부 산하로 안 하고 국회 산하로 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수처처럼 별도 여러 가지 꼼수를 써서 국회 추천. 그럼 자기네들이 또 숫자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꼼수를 써서 중수청 출범도 가장 뒤로 늦추고 그 중수청장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의 우호적인 인사로 바꿔서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의 목적은 자기네가 해먹은 거 그거를 수사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빈대 잡으려고 왜 초가상칸 태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 이거는 빈대들이 초가상칸을 태우는 거예요. 빈대들이. 그러니까요. 예? 지금 수사 피의자잖아요. 지금 도둑놈들이 포졸 쫓아내는 강호나 뭐 저 최강욱이 뭐 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 양양자한테 이 법 안 되면은 우리 감옥 갈 사람 20명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해먹은 게 있으니까 이 불안함, 초조함 이것 때문에 이런 입법 독재 전후무후한 이거 박정희 유신 때도 이렇게 안 했고요. 전두환 때도 이런 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퇴행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믿지 못할 사람이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라는 사람 같아요. 네. 자기가 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면서도 이 여야 합의안은 자신의 중재안이 아니고 여야가 국회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국민 약속이다. 국민한테 약속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이 중재안의 뜻을 같이 하는 정당하고 같이 이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다.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제 본회의를 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정도 하고. 그러면 박병석이가 이 수정안이 올라온 내용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자기가 만든 그 중재안의 핵심이 쏙 빠졌는데. 국회의장이 지금 다른 일이 뭐 있습니까? 이거 갖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그걸 몰랐겠어요? 아니 그 국회의장만 있습니까? 그 비서실장이다 무슨 정무수석이다 무슨 수석만 해도 몇 명이 돼요. 엉거주춤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모른 척 해줘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뭐 민주당하고 우리는 같은 편인데 짬짬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지 않고 자기 그 현실적인 이해관계, 자기 민주당 소속이라는 거, 국회의장은 여야를 떠나서 그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친정, 소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 친정의 이해관계에 영합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국회의장을 비난받아도 싸죠. 아, 참, 뭐, 박병석 의장이 당연히 민주당 출신이고 거기서 뭐 육선인가 한 사람이니까 그쪽 편을 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중재안 거기에서 핵심이 싹 빠져버리고 몽탕
이렇게 징발됐는데도 그 모른 채 하고 그 수정안을 지금 상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뻔뻔스러운 거죠. 자기 이런 당착이고 사람들이 자가당착이고 자기 모순이고 뻔뻔한 거죠. 국회의장은 소속이 아니라 소신이 있어야 되고 현실이 아니라 역사를 그 직시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꼼수 법을 앞장서서 통과시키고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안건 조정위원회 김진표 46년생이거든요. 그분이 왜 거기 가서 그렇게 몸빵을 했겠습니까? 내일 모레 80인데 그 총대 메고서 그거 땅땅땅 예? 그게 안건 조정위가 원래 90일 걸리는 건거든. 땅땅땅 두드려서 17분 만에 했어요. 17분 만에. 예? 예. 참 그 말이 안 되는 걸 그거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김진표가 왜 했겠어요? 국회의장 하려고 그러죠. 자기 국회의장으로 지금 내정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말 안 들었다가는 지금 지도부 저 운동권 말 안 들었다가는 국회의장 날아가 버리게 생겼으니까 지금 그 연세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46년생이니까 지금 뭐 한국 나이로 뭐 70 뭐 5세 7인가요?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좀 그러네요. 예, 좋은 나라를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할 텐데 거기에 앞장서서 90일 걸리는 거 17분 만에 예? 그러다 보니까 예, 해준 거예요. 표결이 법안 상정 후에 원래 30일 걸릴 걸 8분 만에 그냥 해치워버리니까 해치워버리는 날치기로. 그걸 80 내일 모레 80인 노인네가 앞장서서 망치 두드리고 있어요. 박병석도 그렇고 진짜 우리나라 국회의 어른이고 정치의 원로급이 저렇게 막판에 저렇게 추태를 벌여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뭐 민주당은 원래 그런 성향의 정당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이 국민의힘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수정안이 가장 핵심이 빠졌는데도 그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야 지적하니까 이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권성동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 아주 공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큰 완전 실수했죠. 1차 협상, 그 원내대표 돼갖고 첫 협상에서 완패를 당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야합을 한 거죠. 뭐 국민의힘도 거기에 편승하려고 슬쩍 올라탔다가 불같은 여론에 이제 뒷걸음 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투쟁을 못한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어떻게 선뜻 그걸 합의해 주냔 말이에요. 그 권성동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박병석 의장의 해안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양보지심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상생 협력 정치를 열었다. 이게 권성동 말이에요. 이게 모르는 놈 말도 안 해요. 검사 출신의 원내대표가 이거를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연자 시위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 20명 앉아 있었대요. 아니, 다 나와서 단식하고 결사항전 해야 되는데 20명 앉아 있고 또 한잔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웰빙 정당 아니냐. 민주당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키는데 진짜 요거도 먹어도 싸지만 결기는 있잖아요. 결기는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건 한다.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걸 막으려는 결기는 왜 없냔 말이에요. 지금 야당이에요. 국민의힘이. 자기가 여당인지 착각하고 있어요. 여당이든 아니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국내외에서 이게 어떻게 한국 같은 준선진국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판에 말로만 결사 저전자하고 뒤로 짬짬이를 해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아주 우습게 졸로 한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이번에 투쟁을 정말 잘못했습니다. 뒤늦게라도 뭐 국민투표도 붙이고 한다고 제안한 거는 그걸 만회한 걸라고 저는 뭐 잘했다고는 보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 역사에 큰 죄를 짓는 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재벌, 정치인 보호, 서민 박탈, 서민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법인데 이거를 야당이 제대로 막지 못한다. 그러니까 OECD에서도 그 부패방지위원회 그 위원장이 오장인가 뭐 그분이 서한까지 보내왔다고. 한국이 왜 저렇게 사법적인 절차를 저렇게 무시해가지고 저 부패를 조장하는 법을 하느냐. 개탄을 금지 못하겠다고 한국에 대한 추가 조치까지 내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망신살이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수정안이 올라가는 건 내용 자체도 모르고 있는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할지 저는 정말 이럴 때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뭐 말은 결사 저지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무슨 결사 저지할 방법도 없고 네. 그런 의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들 입장에서도 아유 엊그저께 다 그 합의안 좋다고 찬성해 갖고 박수로 추인을 했는데 그걸 한 2, 3일 만에 또 뒤집어 버린 거. 자기들이 봐도 이거 말이 안 되니까 네. 여기에 뭐 투쟁 역량이 모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원내 대표단을 중심으로 해서 한 2, 30명 그 피켓 시위나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그게 보여주기 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체도 탓해야 되지만은 이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이게 문제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옛날에 탄핵 때 그 법사위원장 하면서 망치 제일 먼저 두드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탄핵이 앞장서 다른 정당으로 또 탈당을 해 나갔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나가서도 그때 왜 18세까지 뭐 선거권 범위를 확장한다 이거 했는데 그때 바른 미래당 원내대표였거든요. 그거 고등학생이 공부나 해야지 그게 말이 되냐. 그때 바른 미래당이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러니까 권성동은 중요한 포인트마다 엉터리 같은 헛발짓을 해가지고 자기 당을 코너에 모는 사람이에요. 당은 코너에 몰았으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제일 좀 코너에 몰린 거 그렇죠. 아닙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거 친구도 아니거든요. 내가 보니까 친구 2명 빨리 잘라야 돼요. 저 보건복지부 정호용하고 권성동. 이 권성동 차라리 성동 격설에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발만 찍어요. 이런 사람 저는 빨리 쫓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 같은 SOS를 쳐가지고 그 수행실장이라고 이용 의원이 와가지고 또 자기가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메시지 써가지고 와갖고 낭독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메시지다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래갖고 지금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엎질러진 물이지만 그 후에 어떤 수습이라든가 대책이라도 제대로 세워야 하는데 언론에서 지적한 이후에야 그 수정안에 그게 빠졌나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더 정신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국민의힘이 존재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은 빨리 사라지고 새로운 그렇죠. 윤석열 시대의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집권당이. 예. 저는 3대 불가사의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3대 그래요? 불가사의가. 저희 임진왜란 때 그 일본군이 1592년 4월에 상륙해가지고 순식간에 한양 점령하고 평양까지 갔어요. 근데 웬일인지 평양에서 오래 죽쳤어요. 한 6, 7개월 죽쳤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소서 행장이.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참전하고 오히려 코너에 몰렸거든요. 일본이. 일본이 그때 더 밀어붙였으면 끝나는 건데. 또 하나 불가사의. 6.25 때 김일성이가 내려와서 그 순식간에 서울 점령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3일간 있었어요. 네, 3일간. 3일간. 그 3일이 유엔군 오고 우리 쫓기던 우리 국군이 정비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물론 뭐 춘천 쪽에서 우리 국군이 열심히 싸워서 했지만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실패 불가사의인데 저는 권성동이가 이 말도 안 하는 법을 협치의 상징이라고 들고 와서 더구나 검찰 출신이라는 자가 저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3대 불가사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어쨌든 참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 검찰청 법은 뭐 불가피하게 30일 날 처리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형사소송법은 뭐 불발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5월 3일 그날 본회의를 열어갖고 처리해갖고 국민의 상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